안녕하세요. 취재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담행 최중진담.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기본소득 관련한 논란을 갖고 왔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는 100만 원 더 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월 50만 원 얘기했었는데 월 83,300원 정도로 좀 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얘기가 좀 바뀐 거 아니냐, 말 바꾸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하면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해야지, 이걸 말바꾸기라고 하는 건 음해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이 지사는요, 지사직 할 때도 또 시장직 시절에도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한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더불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구체적인 공약 내용, 재원 조달 내용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 제시를 했는데요. 세출 조정과 탄소세 부과, 또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목적세 도입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 돈 많아. 두 번째, 증세 없는 복지는 아니기는 해. 세 번째, 어떻게 돈을 거둘 거냐면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돈 많아. 일단 얼마 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완성형으로 임기 내 100만 원, 또 200만 원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요 5,180만 명 정도입니다. 총 하면 연간 52조 원 정도 예상이 되죠. 여기에 20대 인구를 좀 계산을 해보면 700만 명 정도, 100만 원씩 더 주면 7조 원, 그러니까 총 59조 원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방 연간 예산이 53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요, 우리 국가의 재정 규모가 후년이면 600조 원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20조 원이면 한 3% 정도 수준인데 이걸 확보하는 걸 못한다는 건 나 능력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용진 예비 후보가 50조 원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거라면 문 대통령은 50조 원을 지금 허투루 쓰고 있는 거냐?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증세 없이 하다니 그런 건 아니야. 두 번째, 증세 없이 하는 건 아니야. 기본소득은 이제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을 해서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증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돈을 거둘 거냐면 기본소득 목적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세, 디지털세, 로봇세, 토지 불로소득세와 같은 기본 목적세를, 그러니까 기본 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좀 추가를 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목적세라는 거는요,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징되는 조세입니다. 일반 경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일반세와는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세가 오른다? 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에 이제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내는 서비스 이용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이 또 부담하는 내용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분야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거나 조세 감면을 좀 줄이게 되면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각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사업 경쟁에서만 봐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오히려 세액 공제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판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여야에서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정세균,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줘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다. 이낙연, 청년수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본소득이라고 붙인 건 정치적 의도다 라고 풀이를 했고요. 김두관, 나한테 그 돈 주면 지방에 서울대 같은 대학을 4개를 더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곤층의 생계 지원비가 4조, 노인 기초연금이 19조 원이다.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 벚꽃잎, 흩날릴 때 아름답죠. 바닥에 떨어져서 치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만약 뭐 기본소득 목적세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거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재원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출할 곳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조, 2조 줄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올해 세수가 좀 증가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오른 부동산세,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결국 뭐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네. 이번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강조했던 관료들의 의지, 관료들의 저항, 괄호치고 관료들의 이견 때문에 결국 못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전 국가적으로 이 큰 에너지를 들여서 월 8만 원, 그러니까 용돈 수준 정도 되는 복지를 실행해야 하는가? 의문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자, 현재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증거겠죠. 반면에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 보장이 계속해서 요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취중진담이었습니다.